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오전 시장 사실 어젯밤 미 증시가 모더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강세의 흐름을 보이고 좀 마감을 해 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장 초반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을 일순간에 전부 훼손하는 코스닥의 하락이 좀 보였죠. 약간 의도된 하락의 모습이었었는데, 사실 그 안에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흐름으로 좀 나뉘었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좀 시장을 지배하는 이 프로그램 매매, 이 프로그램 쪽에서 급격하게 조금 매도를 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코스닥이 좀 빠졌는데요. 사실 이러한 변동성 안에 최근 우리는 주도주의 변화를 조금 관찰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난주부터 뭐 위든 아래든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그 사이 시장이 빠질 때는 제약바이오가 빠졌고, 시장이 반등할 때는 5G라든지 IT 섹터, 뭐 휴대폰 관련 뭐 그쪽 sektor에 반등을 주면서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오를 때는 더 올라가며, 제약바이오는 오를 때 올랐다가 빠질 때 반등 없이 쭉 밀려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섹터의 변화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 이러한 변화 속에 오늘 본격적인 주도주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주도주 파도에 이 춤을 춰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게 되면 또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많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미 증시 죽어가는 시장을 또 한 번 모더나 백신 효과로 상승 부스터를 킨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상승을 해줬는데, 이번 상승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스닥의 그간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아닌 경기 민감주 섹터에서, 그리고 소비 섹터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추후 백신 등의 개발 이후의 시장을 보여주는 결과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시장 수급, 메이저 수급들은 서비스 업종의 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미 이제 시장의 변화가 일정 부분 나왔고요. 원래 이제 주도주랑 대장주라는 게 가장 늦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흐름이었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거 2009년도에 보시면 이 주도주 차화정 장세가 있었어요. 차화정 장세 때도 중간에 이 주도주가 2년을 올라가면서 5개월을 쉬고 3개월을 쉬고 또 3개월을 쉬는 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갔지, 원웨이로 2년 내내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20% 30%씩 다 빠지면서 올라갔던 게 주도주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뭐 이게 이제 지금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등이 뭐 주도주가 깨졌다라기보다도 휴식을 취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두 달, 세 달도 갈 수도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모더나가 장 초반에 이제 미국 시간에서 14%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ABL 바이오라든지 파미셀이, ABL 바이오가 아니라 AB 프로인가요? AB 프로 거예요. AB 프로 맞나? AB 프로 바이오 AB 프로 바이오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 이후 이노비오의 16일 백신 후보물질 투약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진원생명과학이 상승을 크게 한번 했었습니다. 그 밖에 뭐 ABL 바이오, 뭐 젠백스, 삼천당 제약 정도의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제약 바이오는
전부 다 갈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를 잠시 쉬는 게 좋겠다,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혈장치료제 임상 시기가 9월 목표로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녹십자와 시노팩스가 일단 하락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일단 많이 올랐고, 일단은 9월이기 때문에 추후 일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이제 벌써 7월의 중순입니다.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저는 다시 간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혈장을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섹터는 다시 충분히 가는 섹터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되, 눌렸을 때 봐야 되겠죠. 시장은 언택에서 컨택주로 수급이 많이 이동되는 모습을 보이며, 5G의 강력한 상승 속 휴대폰 부품 섹터, 어제 말씀드린 DKT, BH 등의 강력한 상승에 섹터가 동반해서 손풍을 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핵심인데, 시장에 수급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뭐 세력주, 테마주, 수급주, 뭐 많죠. 네, 근데 수급 매매를 할 때는 하나의 섹터가 다 같이 움직였어야 돼요. 하나의 섹터가 지금 LG전자가 올라온 이유도 사실 언택과 컨택의 이 교체가 되면서 LG전자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는 가전이고요. 가전은 말 그대로 사람이 움직여서 사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현대차의 7%, 이 모습 자체가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간중간에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5G 업종 섹터가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네, 그간의 상승에 더해 추가로 굉장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뭐 반도체, OLED 섹터, 뭐 카메라 모듈 전부 다 양호한 흐름에서 시장이 이 변동성 구간을 거치면서 제약바이오에 있는 수급들이 지금 이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주도주의 교체가 될 수 있고, 이 바닥권에 있는 이 종목군들 가지고 수익 매매를 이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뭐 여기서 신고가를 더 뚫고 간다, 못 간다에 대한 부분을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수는 잡아놓고 종목의 한 섹터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장세, 섹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섹터와 이 종목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대응이 필요하고 유리해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 테마주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줘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홍정 관련주를 들어가서 오늘 오전에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날 이 대법원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결과가 좋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에이텍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안 좋으면, 이게 안 좋으면 반대급부로 여당 쪽,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당 쪽이겠죠. 그래서 다른 당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고, 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낙연 지지율이 좀 떨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또 이낙연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를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초에 이제 개장 전 이슈를 우리 회원님들과 보면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뭐 등등의 이슈들을 좀 봤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서울의 땅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쪽이 이제 하나의 또 테마로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 안에서 단기 매매 정도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장 보면서 네,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 시장 종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상승이 0.37% 정도였는데, 사실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월등히 많았고요. 코스피도
굉장히 좀 상승 종목수가 고루 펼쳐진 굉장히 좀 영양분이 골고루 좀 들어간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네, 많이 코스닥이 좌지우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그리고 이 수출주 위주로는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즉슨 어제의 시장의 하락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었다. 단 제약바이오나 이쪽 섹터를 잘못 잡았으면 더 코피 터지는 네, 시장일 수도 있었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어제 예를 들면은 그 전기전자를 가지고 넘어왔다는 사람은 잘한 매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시장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이 코스닥만 좀 볼게요. 코스닥을 좀 보면 이 지수로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지수로 보면 이미 다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상황 속에서 네, 직전 고점을 넘겼죠. 넘겨놓은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가 또 새로운 지지 구간에서 상승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분봉으로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성을 주고 있냐 이거죠. 이렇게 변동성을 어제도 이마만큼의 종가 부분의 변동성, 오늘도 갭을 이렇게 들고 변동성, 아유야, 왜 그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좀 나왔는데 이 변동성이 나왔을 때는 사실 주도주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닙니다. 그 5G라든지 이런 섹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다 박살난 거예요. 제약바이오나 언택 섹터, 뭐 시젠이라든지 이쪽이 오늘 좀 크게 많이 빠지면서 이쪽 섹터에서 흐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좀 진행이 된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워낙에 제약바이오가 시장에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거고요. 자, 바로 종목 보면서 넘어가죠. 삼성전자. 이제 영국의 하웨이 금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최근 외국인의 수급 개선 강도도 굉장히 강한데 오늘은 기관까지 네, 의미 있는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뭐 약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갈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만 있다면 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 네, 삼성전자도 어느 순간에 신고가를 갈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네, 코스피가 뜰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LG전자. 어제 이제 저희가 매수를 해서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초가 무렵에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 저희는 이걸 다 매도를 해버렸어요. 이게 너무 아쉬운 거고 매도를 했는데 주도주의 탄생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들었고 최대한 뭐 78,000원, 8만원 언저리까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네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고 그간의 이런 기간 영업이익이 다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이 강도, 자, 유동성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의 흐름은 네, 수급 이탈이 지속적이에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이버, 뭐 카카오 흐름들이 다 비슷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섣불리 네,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겠다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 최근에 강했던 셀트리온, LG화학, LG화학은 아직도 살아있네. 삼성, SDI 등등의 흐름들 조금 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죠. 근데 참 아쉬운 게 SK 하이닉스가 조금 이 외국계 기관계의 매도가 아직도 멈추지가 않아서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부분이 멈추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얘도 사상 최고가를 만들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다가 지금 추세가 깨지고 다시 자기 추세로 가야 되는 구간에서 좀 버벅거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챙이 추세는 양호하고 이 또한 주도주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자기 자리로 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반도체 안에서 DB 하이텍 지난번에 한번 저희 매수를 하고 이날 매도를 하고 안 봤는데 지금 오늘 좀 강하게 갭이 들어줬어요. 내일자 신고가를 만드는지, 네,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계 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죠. 수급이 양호하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 주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뭐 리노공업이 어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의 흐름이 되는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는 이제 제가 오늘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수급매매 관점으로 좀 들어갔어요. 수급매매 관점으로 들어가서 일부 물량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들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눌렸을 때 이런 지지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돌파 구간에서 눌림에 들어갔던 종목 그리고 ISC 얘도 지금 얘도 오늘 제가 이제 매매 의견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새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어려운 게 수익은 다 신고가 종목에서 뿐이 못 내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추세의 상승이 나오는지 얘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어렵다, 죽겠다 이런 거 매매하기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AP 시스템이나 테스에 돈을 좀 묻어놓고 네,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일단은 보면 이런 종목들 다 키 맞추기 하고 어느 순간에 다 신고가 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급등주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나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크잉도 어제 들어가서 네, 가서 장 초반에 여기 구간에 전량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서 잡아서 2,100원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해서 매도하고 일단은 얘는 추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밀리면 매수를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테크잉도 솔리드 KMW 솔리드는 뭐 추가 상승 이어져 갈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 신고가 치고 계속 가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이니까 KMW는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인데 일단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5G의 순환매 동안에 사실 KMW를 스윙으로 들어가서 좀 굉장히 조금 아쉬웠죠. 에이스테크를 들어갔으면 훨씬 좋았을 종목인데 얘를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바람에 조금 아쉬웠던 종목인데 오늘 돌파가 좀 나왔어요. 뭐 이제 여기서 목표가를 책정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고민을 하고 있고 다른 좀 낮은 종목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DKT 그다음에 BH 이쪽 섹터가 오늘 뜨면서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일련의 종목들이 그 굉장히 좋았죠. 대덕전자 다 PCB 관련된 종목들이에요. 엄청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이쪽 섹터가 지금 불을 뿜었다 라고 봐야 돼서 IT 섹터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G 모빌리언스는 뭐 실적 되니까 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신택도 네 이제 신고가를 들었죠. 신택도 그래서 신택까지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통상 고점에서 거래량 최고가 터지면 또 주의해야 돼요.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반대로 해석도 되니까. 그리고 한진칼 어제 종가 매도하고 또 하단에서 다시 진행이 됐고요. 한진칼은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뭐지? 자, 그리고 오늘 5G 섹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중에 좀 못 올라간 거, 근데 끼가 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한광통신입니다. 일단 내일장 아래 꼬리 살짝 달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 하나만 더 넣자면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는 매매를 좀 했어요. 진원은 매매를 하고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잡아서 이제 오늘 오전에 이 구간에서 문자도 좀 날렸었고, 이거는 추가로 매매했고 중갑에 팀 들어갔는데 막판 좀 밀렸는데, 이게 이제 내일 투약이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판에 비중을 줄여서 좀 매매를 했고요. 내일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포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얘는 좀 봤었고, 오늘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정보인증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서 매매를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오늘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프로스테믹스 흐름 위에서 좀 매매를 했었고, 매매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했네요. 어부 반도체 들어가서 했고, 그 다음에 하나 EDGC라는 종목을 들어가서 조금 고생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의 흐름 정도 한 것 같네요. 크게는 진원, 한국정보인증, 어부 반도체, 그 다음에 대한광통신, 이 정도 매매를 했고, 내일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삼성전기나 이쪽 섹터에서 지금 변화의 조짐이 지금 다분해요. 종목들 OLED도 ICD라든지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주도주 변화가 왔고 수익 매매를 할 또 한 번의 찬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항상 이 시장의 변곡점에 올 때 많은 주도주가 변화가 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하는가 5G를 언급했을 때도 네, 그런 관점에서 5G를 말을 했고, 이번에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질문은 그냥 상세하게 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들어오셔서 질문 뭐 쪽지나 그런 걸로 보내주신 것도 괜찮은데, 보니까는 이틀 전에 온 쪽지를 제가 오늘 낮에서야 좀 봤습니다. 그냥 여기 수강 신청란에 그냥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 청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